가자. 확률 변수부터 볼게. 요 확률 변수가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함수로 원래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그치? 여기 함수로 정의되어 있긴 한데, 요거를 예시로 하나 들어보자. 예시로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동전으로 가자. 동전 3개, 동전 3개를 던지는 어떤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몇 가지가 있지?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좀 많네? 2개로 가자.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몇 가지가 있지? 경우에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다 잊어버렸어? 시험 끝나서? 4가지 있지, 4가지. 그치. 앞면 2개, 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있지. 맞지? 이렇게 있고, 이건 그냥 표본 공간을 쓴 거고, 이 시행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있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은 x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앞면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2개까지 나올 수 있고, 하나 안 나올 수도 있겠지. 맞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S에서 X로 이제 함수처럼 대응을 시켜본다고 하면 앞면 2개, 그 다음에 앞뒤, 그 다음 뒤앞, 그리고 뒤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처럼 대응을 할 수 있겠지. 맞아? 이때 이 부분을, 이 함수 자체를 원래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대응받은 X 애들 있지, 얘네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 어차피 큰 차이 없거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요 놈을. 됐어? 이걸 통째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냥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X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각각의 확률들이 있잖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0번 나올 확률. 이거를 또 이제 함수로 또 대응을 시켜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4분의 1하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2는 4분의 1에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0도 4분의 1에 대응을 하겠고, 그 다음 1은 2분의 1에 대응을 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함수라는 거는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야. 이쪽을. 그래서 이쪽 함수를 봤을 때 여기 x가 이제 정의역 자리가 되겠지. 그럼 이 정의역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x에서 y로 가는 이런 그 함수, 이런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확률 분포. 이렇게. 됐어? 됐지? 별거 없지. 그래서 이런 함수의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문제마다 달라. 이게 같은 시행이라고 하더라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의 어떤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시행이라도. 그렇지? 그래서 그때마다 너네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잘 찾아주고 거기에 맞는 확률을 잘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너네가 이 확률 분포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이런 확률 분포에서의 이제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일단은 이게 원래 확률 변수의 종류가,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거 아니야, 기억할 거 아니야.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이산이라는 거는 이제 뚝뚝 끊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지. 지금처럼 x가 2,
1, 0 이렇게 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요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그 기호를 이제 표현해 보면 보통 이제 함수를 우리가 보통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x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 여기서는 이제 px는 x라는 기호를 표현을 할 거고, 기호로 표현할 거고, 지금 요 상황을 이 기호로 표현을 해 보면 px가 뭐 0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뭐 pi 이런 식으로 확률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쓰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4분의 1이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함수값의 기호 같은 거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0이 1에 뭐 지금처럼 4분의 1에 대응한다라는 걸 함수값의 기호로는 F0이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이제 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기호를 쓰겠다는 얘기지. 이것도 정확하게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여기서는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런 기호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함수값의 기호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 식을 좀 일반적인 식이지. 이 함수값의 기호를 쓴 이 일반적인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쓸 거야. 기억하냐 혹시? 확률 질량 함수.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럼 일반적으로는 px는 xi는 pi라고 표현을 하고, i가 될 수 있는 값은 첫 번째, 두 번째 쭉 가서 이제 n번째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그냥 뭐 n개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조금 줄여서 그냥 pi로만 쓰기도 해. 요렇게만 나오기도 한다. 아니면은 뭐 그냥 요것만 왼쪽 것만 쓰는 경우도 있어. 그냥 px는 뭐 k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표현은 달라도 다 같은 뜻이야. 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지금처럼 확률 변수와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그거의 이제 관계식을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내가 함수값을 기호로 그냥 썼잖아. 대놓고 0, 1, 2 썼는데, 이거를 이제 관계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x는 x를 동전 2개 던졌으니까 독립시행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2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x번 나왔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앞면이 x번, 그리고 뒷면도 2분의 1이니까 뒷면이 2-x번,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좀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관계식이야, 말 그대로 관계식. x에다 0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2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맞지? 그리고 이게 독립시행인 상태에서 지금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과 그 반대가 또 2분의 1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자세하게 하기도 하지만, 가끔 문제에서는 좀 복잡하게 그냥 이걸 아예 합쳐서 2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조금 더 복잡하게 그냥, 그러니까 복잡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합쳐버리는 그런 표현도 좀 많이 나온다. 그걸 너네가 거꾸로 다시 쪼개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과 그 반대 사건의 확률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어려운 거 없겠지? 여기까지가 확률 질량 함수고,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이제 성질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pi라는 확률 질량 함수는 어찌됐건 얘가 확률이다 보니까 최소 0 이상, 최대 1 이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도 시그마 표현은 없지만 이건 또 학교마다 또 달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알고는 있어야 해.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pi,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야? 첫 번째 확률부터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확률까지의 합. 얼마지 이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얼마? 확률의 총합 얼마인데? 1이지. 그렇지. 1이지. 까먹은 거 아니지. 확률의 총합.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해놔.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표현을 알고 있어야 오히려 좀
이게 정리가 좀 되거든. 그래서 요대로 안다기보다는 그냥 요 시그마 표현으로 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xi부터 xj까지 이만큼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얘가 지금 이산 확률 변수기 때문에 x가 xi부터 시작해서 x 쭉 가서 xj까지의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성질인데, 지금 여기 예시로 드러났던 요걸로 좀 그냥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그냥 더하라는 얘기지. 맞지? 1 이상 2 이하 요 사이에 있는 그 확률 변수는 1, 2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1.5라는 게 있다고 하면 1.5도 이제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하고 2 사이에 있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해라,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x가 1 이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상황에 적용해보면 x가 얼마?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더해라, 뭐 이런 말이겠지. 말 그대로 1 이하인 모든 확률 변수의 확률을 더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x가 0 또는 x가 1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x가 0일 확률과 그 다음 x가 1일 확률을 더하시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별거 없지.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한 게 지금 이산확률 변수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 수 있는 거라고 했지. 요거는 기억하고 있지. 이산확률 변수, 인사연속 그 구분하는 건 기본적으로 셀 수 있다 없다 요걸로, 그지?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어도 돼. 셀 수 있는 이산확률,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예시를 이런 걸로 들다 보니까 보통 다 정수값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정수값이 아닐 수도 있어. 충분히 이제 셀 수만 있으면 그게 실수값이든 무슨 값이든 상관이 없어. 이게 뭐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셀 수만 있으면 그러면 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고,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래서 이 성질도 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너네 이번 시험에서 봤던 것처럼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있었지. 그치? 없었냐?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상고 있었었는데. 그치? 기억 안 나냐? 원양고도 본 것 같은데요? 아닌가? 원녀도 본 것 같은데? 다 본 것 같은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아무튼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지금 예시로 들은 이 함수 표현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대응표라고 하지. 함수의 대응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아직까지는 내가 못 봤어. 그래도 확통을 그래도 좀 오래 했는데도 한 번도 못 봤어. 이거는 그냥 내가 설명할 때 쓰는 그런 그림이고, 안 나와.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표현이, 그러니까 표현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가 이제 px는 뭐 x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x라고 했을 때 지금 0, 1, 2가 있으니까 0하고 1하고 2 이렇게 끊어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 0일 때가 4분의 1이야. 여기가 4분의 1. 그리고 2일 때도 4분의 1이고, 맞지? 이렇게. 그리고 1일 때가 2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지, 요거 가지고 뭔가 풀고 그런 건 없어. 마찬가지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아무튼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요것도 앞에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기억은 할 텐데, 요거 이름이 뭐지? 요 표 이름이 뭐야?
표 이름이 뭐야 이거? 그치? 쉽지?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하지, 그치? 이산확률 분포표. 그래서 위에다가는 확률 변수를 적어주고 밑에는 확률을 적어주는 뭐 이런 표. 사실 이 표를 제일 많이 그리기도 했고 제일 익숙한 표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차피 문제를 풀 거라서 요것만 기억해도 돼. 요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거까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다. 여기서 뭐 예제 하나? 요 예제 하나 한번 볼까? 자, 여기 숫자 1 몇 개냐? 1 2개, 2개, 3개, 3 하나가 적혀 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2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씩 이제 조건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x가 3 초과일 확률을 구하래.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굳이 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3보다 크게 되는 그런 값만 찾아서 확률을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면 x가 3보다 큰 경우가 뭐 있어? 2개 뽑아서 더할 거래, 그지? 3보다 큰 거 뭐 있을까? 일단 2 플러스 2가 있겠네. 맞지? 2가 있을 거고 또 뭐 있어? 2 플러스 3이 있겠네. 맞지? 그리고 3 플러스 1도 괜찮네. 이렇게 4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없네, 그치? 그래서 요거 세 가지의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하나씩 해볼게. 일단 이 2를 뽑는 거는 6개 중 2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는 6C 2가 될 거고 2만 2개 뽑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 3C 2가 되겠지. 이거랑 그 다음에 2, 3 뽑는 것도 6C 2분의 2 하나, 3 그 다음 곱하기 3 하나니까 그냥 한 가지. 그리고 6C 2분의 3, 1 뽑는 거니까 1 2개네.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6C가 얼마야? 6C 15인가? 15분의 얼마 나오지? 3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얼마야? 8인가 나오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위에 성질은 아까 했던 내용이고 시골 표현 있네. 좋아. 이런 거 잘 봐봐. 이런 거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너네 이거 학교에서 한번 물어봐봐. 이거 표현을 하는지. 이게 이 표현을 쓰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진다. 요거를 활용해서 좀 뭔가 변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그 유무를 좀 따져봐야 돼.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시그마 표현, 그러니까 뭐 가르치실 때 알 거 아니야? 시그마 표현 안 쓰시면 한번 그냥 뭐 여쭤보고 이거 안 쓰시냐고 여쭤보고 쓰신다고 하면 이거 쓰실 거냐고 뭐 이렇게 시험에 내실 거냐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맞지? 요게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또 이제 유형이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확실하게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원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여긴 지금 평균 하나 나와 있네. 평균하고 평균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지. 같은 말이야.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의 공식은 뭐 굳이 또 안 해도 되지? 증명은 안 해도 되겠지, 그지? 그냥 공식만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x1 첫 번째 확률 변수, 두 번째 확률 변수 이렇게 해서 n번째 확률 변수가 있고 그거에 맞게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n번째 확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 평균은 기호로는 일단 EX라고 쓸 거고 해석은 x의 평균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너네가 문제를 이미 풀어봐서 알겠지만 요 x에 대한 요 식이 여기 이제 좀 변형이 많이 되지. x 제곱이 나오기도 하고 뭐 3x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변형이 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해석을 x의 평균이라고 해석을 해야 틀리지가 않는다. 맞지?
그래서 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얘네끼리 각자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구성을 봤을 때는 요 xi라는 거는 이제 확률 변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요 pi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각자 다 더해버리면 그러면 평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x랑 이 x는 항상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변형이 좀 된다고 하면 이쪽이 변형이 많이 되는데 얘가 변형이 됐을 때 얘도 똑같이 변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x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x니까 만약에 얘가 x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도 세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x 세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하니까 그래서 요 시그마 기호까지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평균의 기호로 EX를 많이 쓰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게 이제 M이라고도 이제 하지. M도 많이 쓰니까 이것도 같이 사용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평균. 그게 또 뭐 할라 했지? 예시 하나 들어볼까?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그 예시로 하나 해보자. 자, 여기가 0이고 1이고 2라고 나왔어. 여기에 확률은 원래 이제 4분의 1이었고 얘 2분의 1이고 4분의 1이야. 맞지? 요런 그 방금 전에 했던 예시 그대로 한번 가볼게. 그럼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다고 하면 EX로 해서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다 곱하고 더할 거니까 처음엔 이제 0이라 필요 없고 그다음 2분의 1 더하기 이제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기호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아까 요 상황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내가 어떻게 썼냐면 얘가 독립시행이다 보니까 ECX에 뭐 2분의 1의 제곱으로 쓰긴 했거든. x가 0, 1, 2라고 해서 이렇게 맞아? 그럼 이거를 이제 시그마의 기호로 조금 일반적인 표현을 써본다면 x가 0부터 2까지 얘는 ECX 아이고야 확률 변수 x 곱하기 이제 확률 질량 함수 ECX의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좀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가 그냥 x가 되고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 이렇게 통째로 곱해주고 시그마까지 붙여주면 그럼 이놈이 이제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구성을 좀 잘 기억하면 돼. 이게 어떤 상황이든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면 구성은 다 똑같거든.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하고 시그마를 붙인다. 항상 똑같아. 그래서 이 구성이면 무조건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요거 가지고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이제 이번에서는 이제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대. 일단 a, b의 관계식을 좀 구할 수 있겠네. a 더하기 b가 얼마야? (8분의 5지) 맞지?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8분의 5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x, 아이고. 절대값이네. 절대값 x가 1 이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얘기잖아. 이 확률이 4분의 3이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4분의 3이라는 것보다 x가 2일 확률 찾는 게 좋겠는데? 그지 않아? 요렇게 3개 더한 게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b 값이 나오지. 그럼 b가 4분의 1이면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8분의 3인가? 그러네. a는 8분의 3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 8분의 3 구해놨고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8분의 2란 얘기고 얘도 8분의 2. 어차피 또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좀 구해보면 다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시그마 기호를 쓸 필요는 없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고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지. 곱하고 더해보면 8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 2 더하기 4 해서 계산 때리면 8분의 3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분산, 표준편차. 일단 분산은 뭐라고 했지? 분산을 구하는 방법 기억하냐 혹시? 분산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되지? 기억 안 나? 분산 편차에 뭐였어? 편차에 요거 기억해야 돼. 이거는 편차에 뭐야? 제곱의 평균이지. 평균. 맞지? 그러니까 편차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편차랑 분산과 표준편차 얘네들은 다 우리가 삼포도라고 해서 그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수치들이잖아. 그래서 편차라는 게 가장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편차는 이제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수치가 이제 자료가 많을수록 똑같이 이제 편차도 많아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값으로 이제 평균을 생각한 건데 근데 그 평균을 구할 수가 없는 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편차의 총합 항상 얼마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잖아. 항상 0. 맞아? 이거 해볼까 한번. 봐봐. 뭐 별건 없는데 확률 변수 x1 그 다음 x2 그 다음에 x3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쳐볼게. 그리고 이제 xn까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을 그냥 m이라고 해볼게. 평균 m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편차는 뭐야?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뭐 하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맞아? 첫 번째 편차는 위에다 써볼까? x1-m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편차는 x2-m 맞아? 그지? 세 번째 편차는 x3-m이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그리고 마지막 편차는 xn-m이겠지. 맞지? 그렇지. 그리고 이 밑에를 잠깐만. 이 밑에를 아니다. 그냥 해도 되겠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편차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가서 xn까지의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 값은 몇 개 있어? m 값은 n개 있잖아. 이렇게. 맞지? n개가 있을 거야. 근데 이 m이라는 거 자체가 뭐야? n분의 x1부터 xn까지 합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nn 까지면서 약분되면서 이게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항상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0.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0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못 구하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게 이제 분산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이제 워낙 이제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줄여보고자 만든 게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거는 루트 분산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표준편차를 뭐라고 하지? 분산의 뭐야?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지. 맞아? 루트 분산, 그지? 양의 제곱근이잖아.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표준 편차를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문제에서 나올 때 이제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아까 했던 편차의 총합이 0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다, 양의 제곱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제곱근이다라고 해서 일부러 틀리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저 보기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분산 구하는 것과 표준 편차 구하는 요 방법을 그대로 우리 이산확률 분포표에 연결을 좀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밑에 이제 P1이지. 그 다음 P2 쭉 가서 Pn까지 계산을 해보면 일단 분산이라는 건 기호로는 Vx라고 하고 마찬가지 X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한 거를 평균을 구하는 거야.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에다가 확률 변수를 곱하고 거기다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평균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분산에서의 그 확률 변수는 편차의 제곱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편차의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러니까 xi 마이너스 평균 m의 제곱에다가 확률 질량 함수 pi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한 게 이제 분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시그마 표현을 학교에서 쓴다고 하면 그냥 이 자체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표현 자체로. 그러니까 이걸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10인데 여기다가 이제 10을 끼워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표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해보겠지. 전개를 해보든 뭔가를 해볼 텐데, 근데 이 표현을 아는 사람들은 평균 10인데 이거 빼고 제곱하고 곱했네? 그럼 이거는 이제 분산 구하라는 얘기네? 라고 이제 해석해서 바로 분산을 구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좀 달라, 이게. 이 표현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가 좀 크다, 이게. 물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건 이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진 않고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이걸 다 전개해서 그걸 정리를 한 식이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는 거야?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이지. 기억하지, 요거는. 그지?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서 요 식으로 실제로 계산을 할 거고, 얘는 그냥 기호의 의미로서 그냥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로는 시그마 x라고 하는데, 얘는 뭐 진짜 별거 없지. 분산에다 루트만 씌워주면 끝이니까.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리고 이 분산에 조금 다른 표현도 하나가 더 있는데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기도 한다. 마찬가지 이 기호 자체,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그마가 없잖아. 그치? 요 기호에는 시그마 자체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시그마 기호를 안 쓰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요 기호는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놔. 이것도 해석해보면 별량에서 평균 빼고 제곱한 걸 평균 구했대. 그럼 분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호도 분산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자.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 중에서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이때 표준 편차 시그마 x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표를 그려서 풀어줘야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어차피 평균과 분산을 다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다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 가장 편한 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 뭐 이런 거긴 해. 그래서 지금도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3장을 뽑을 때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래. 그러면은 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따져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의 배수. 3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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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있어, x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야? 네? 어디서부터야? 6개 중에서 이제 3개를 뽑는다며. 거기서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며. 그럼 3의 배수가 어떨 수 있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까지밖에 없지. 내가 뽑는 건 3개긴 하지만, 근데 이제 숫자는 6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3의 배수는 딱 2개까지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이런 걸 상황을 좀 잘 봐야 돼. 내가 3개 뽑는다고 3까지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의 확률을 좀 구해보면, 일단 6개 중 3개를 뽑는 전체는 6시 3이다 보니까 20까지가 되겠지. 20분의 안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3하고 6밖에 없으니까 3의 배수는 나머지 1, 2, 4, 5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4시 3, 4가지가 될 거고,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는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4시 2겠지.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12가지가 될 거고, 2개가 나온다는 건 이거 3, 6 2개 다 뽑아야 되고,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더 뽑으면 되니까 4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자에 전체적으로 4가 있기 때문에 약분을 때려주는 게 오히려 좋겠지.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1에 5분의 3에 5분의 1 이렇게 해야 계산이 좀 더 쉬워지니까. 그럼 여기서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평균 얼마야? 5분의 곱하고 다 더해버리면 3 더하기 2니까 5가 되네. 엄마 1이네. 좋아. 그 다음에 분산을 좀 구해볼까? 자, 분산은 x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x제곱을 이 표의 위에다가 올려 써주면 돼. 괜히 안 쓰고 암산하려고 하지마. 헷갈려 이게. 곱하면은 5분의 3 더하기 4에서 평균의 제곱 1을 빼면 되니까 계산하면 5분의 2가 나오겠네. 뭐 이 분산까지 다 구했어. 그럼 표준편차야 뭐 개껌이지.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5분의 2 유리화까지 때려주면 5분의 루트 10인가 나오겠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통계는 굉장히 좀 쉬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네가 앞에서 했던 그 조건부 확률이나 뭐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게 오히려 더 어렵지. 통계는 이게 활용되는 범위가 막 엄청 많고 그러진 않아. 할만해. 자, 그 다음에 자, 이상확률 변수에서 이제 확률 변수를 좀 변형하는 거지. A를 곱하고 B를 더했을 때 그때 평균 값이랑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이산확률 변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쓰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금 전까지는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이었지만 요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쓰인다.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은데, 일단 얘 공식은 기억하냐 혹시? 어떻게 되지? 그냥 A2x 플러스 B지. 그냥 똑같이 평균에다가 A 배하고 그리고 B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 공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느낌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면 2를 이렇게 살짝 분배를 하는데 확률 변수에만 2가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 그래야 활용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쳐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상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좀 하기 애매하잖아. 지금 기본적인 그 공식 자체가 1차다 보니까. 근데 얘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그냥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훨씬 편하니까. 됐어?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산 VAX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곱해진 것만 살펴보면 되지. 뒤에 더해진 건 필요 없고, 곱해진 거에 제곱을 해서 원래 분산, 그러니까 X의 분산이지. 여기다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x 확률 변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이걸 다 확률 변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확률 변수 x의 그 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공식에 적용을 해서 좀 쉽게 구하겠다는 얘기지.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됐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ax 플러스 b, 얘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여기다 루트바 씌우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a의 시그마 x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 잘 기억해주면 돼. 됐어? 이게 교과서였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게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게 한번 나왔었어. A 자료랑 B 자료랑 C 자료가 있었거든. A 자료는 1, 2, 3, 4, 5, 6, 7, 8, 9, 10이었어. 이렇게 나왔어. 이건 좀 오버했어 내가. 5까지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B 자료는 6, 7, 8, 9, 10까지 나왔어. C 자료는 3, 6, 9, 12, 15가 나왔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각 자료에 분산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 이런 문제가 아마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거든. 악어였나? 아무튼 있었어. 그러면은 뭐 일단 첫 번째 거 분산 다 일일이 구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다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일단 첫 번째 거 분산 구하려면 어찌됐건 평균부터 구해야 되니까 평균을 구한다고 쳐봐. 얼마야? 뭐 확률은 그치? 아니지. 아니 그냥 구하면 되지. 그치? 물론 이게 확률이 있었나? 그것까지 기억 안 나네. 확률이 있었겠지 당연히. 그치? 일단 이걸로 구해봐. 평균 얼만데? 3 아니야 3? 맞지? 그 다음 분산은 얼만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 분산 얼마냐? 확률을 이렇게 하자. 그냥 확률을 각각 다 5분의 1이라고 할게. 싹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그럼 평균 얼마라고? 똑같이 3이지,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분산 얼마지? 좀 빡시네. 1, 4, 9, 16, 25? 맞아? 요거에 5 다 더하고 평균의 제곱 빼면 되잖아. 9 이렇게. 얼마야 이거? 이렇게 더하면 20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 30, 그 다음에 30, 55 맞지? 55. 5분의 55니까 얼마야? 11이네. 그치? 11에서 9 빼면 2 나오네. 2. 분산은 2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럼 그 다음 거 평균 또 구하고 또 분산 구하고 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B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B라는 이 확률 변수는 A 플러스 5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각 확률 변수에 5씩 더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C라는 확률 변수는 A에다가 3배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차피 우린 분산 비교할 거니까 이거의 분산은 얘랑 어때? 같겠지? 맞아? 왜냐면 분산 구할 때 뒤에 더해진 거는 별로 상관없다며. 똑같다며. 그치? 곱해진 것만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얘도 이제 분산은 똑같다는 얘기야. VB도 마찬가지 2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V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VC는 V3A랑 같으니까 3의 제곱 9VA랑 같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18이니까 결국 C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얘 둘은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 이거보다 좀 더 복잡했을 거야. 왜냐면 의도한 게 그거니까. 이게 그냥 생으로 다 구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 공식을 활용하면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였거든. 그래서 이 공식을 눈치챘냐 못 챘냐 그런 의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더 복잡했던 기억이 있어. 이 저 숫자 자체가. 그래서 너네가 이 확률 변수의 구성을 봤을 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훨씬 빨리 풀 수 있겠지. 됐어?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번 한번 보자. 자,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공이 각각 2개씩 모두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4개의 공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의 쌍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뭔 소린지 모르겠어. 2개씩 8개 있대. 오케이. 여기서 임의로 4개를 꺼낸다. 오케이. 4개 공,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의 쌍의 수를. 아하!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야? 같은 쌍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맞지? 0. 그리고 한 쌍이 있을 수 있고 많아봐야 2쌍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구해볼게. 일단은 8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꺼내는 거니까 전체는 8C4라고 생각하고 8765 4321이잖아. 326 428 그래서 70까지가 되겠네. 전체는 70까지가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아예 쌍이 없는 경우는 어때? 쌍이 없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쌍이 없다는 거는 다 종류별로 꺼낸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1, 2, 3, 4 종류별로 꺼낸다는 얘기잖아. 근데 1두개, 2두개, 3두개, 4두개 있으니까 다 2가지씩 있잖아. 그러니까 2의 4제곱까지가 있겠지. 맞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70분에 한 쌍이 있어야 돼. 한 쌍. 그럼 그 한 쌍을 고르는 가지수가 일단 4가지일 거 아니야. 1, 2, 3, 4 중에서 하나 골라서 만약에 1을 골랐다 치면 1, 2개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2, 3, 4라는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그치? 2개를.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뽑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해볼까? 그럼 2, 3, 3, 4, 4 있으니까 6개 중 2개를 뽑는 거여서 3가지 빼면 되지. 요렇게랑 요렇게랑 요렇게 뽑는 거.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맞지? 아니면은 이 중에서 그냥 2종류 골라서 뭐 3C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제곱 해도 되고. 내가 만약에 2 하나 3 하나 뽑았다 치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얘가 15에서 3 빼면 12 얘는 3 곱하기 4 똑같잖아. 그치?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2쌍이 나온다는 거는 2종류를 고르면 되지. 4종류 중에 2종류 골라주고 그냥 그거 2개씩 다 뽑으면 끝이잖아. 맞지? 그래서 4C2가 되겠지. 그러면 48에 얼마냐? 16이냐? 16이면 얼마 이거 다 하면? 4에다가 5, 64 더하기 6이니까 1 맞네. 잘 구했네.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평균 구해볼게. 자, 평균은 얼마? 70분의 앞에 거 0이니까 필요 없고 48 플러스 12가 되겠네. 얘가 70분의 50, 60이니까 7분의 6이네. 깔끔하네. 자, 근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17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2ax 플러스가 맞나? 5, 그치? 요게 17이래. 그러면 이거 공식대로 가면 a2x 플러스 5가 17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7분의 6이잖아. 그치? 7분의 6에 2 넘기면 12 해서 2 까고 그 다음에 7 곱해버리면 a는 14라는 값이 나오겠지. 됐어?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이항분포. 요건 센이랑 조금 구성이 다르지.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이제 그 이산확률 변수 안에 요 안에 이항분포라는 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px는 뭐 xi는 pi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는데 요 확률 질량 함수가 특정한 식을 만족을 할 때 이런 특정한 식을 만족을 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제 n, p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기호는 기억하지? 뭐 어려운 기호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식이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식을. 요 식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하지. 너네 이번 시험 아니었어? 벌써 까먹었냐? 독립시행.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면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 라는 게 이제 이항 분포의 정의인데 일단 요 n이라는 거는 독립시행에서 나오는 그 시행 횟수 있지.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 p라는 건 당연히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까 썼던 그 예시 있지? 뭐 그걸 그대로 생각해도 되는데 확률 변수 x가 이제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라고 했고 이 상황 자체가 독립시행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이제 저 확률 질량 함수를 독립시행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아까 썼던 거지. 뭐 ECX의 2분의 1에 그냥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어차피 합쳐지면 이제 x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독립시행이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2,2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행횟수 두 번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항 분포인데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잖아. 이렇게 일단 공식 자체는 뭐야? 여기서 평균은 뭐지? 이것도 어렵지 않아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평균 뭐였지? NP지 NP 그지? 이 둘이 그냥 곱하면 되지. 그 다음 분산은 뭐야? NP Q 그지? 여기서 말하는 Q는 당연히 여사건 1-P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X는 그냥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NPQ 이렇게 해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그럼 요걸 가지고 그대로 구해보면 평균은 그냥 1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분산은 어때? NP까지가 뭐야? NP까지가 평균이니까 이 평균에다 여사건 곱하면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그래서 여사건 곱하면 2분의 1이지.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은 내가 해줬냐? 안 해줬을 것 같은데? 그치, 안 해줬지. 이게 되게 복잡해. 평균은 그런 대로 할만하거든. 근데 이제 분산이 너무 복잡해서 전에는 좀 하다가 좀 매번 해줬었는데 어차피 뭐 한 중간쯤 되니까 하다가 뭐 이제 한 중간 정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증명을 하다 보니까 애들 눈깔이 다 정신이 나갔더라고.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어갖고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외워도 돼. 그 과정이 별로 이렇게 막 딱히 필요한 건 아니야. 우리 이게 이 독립시행 자체가 생긴 게 살짝 이항 정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항 정리로 증명을 좀 한다고 생각하면 돼. 둘 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거를 이제 처음에 시그마 기호로 써놓고 거기서 이제 변형을 여러 가지로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항 정리를 이제 좀 섞어서 간단하게 뭐 NP라든지 NPQ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평균은 그런 대로 좀 할만한데 분산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뭐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이 방법만 잘 기억하면 돼.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돼. 그 과정을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맞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항분포의 상황일 때는 조금 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이야 내가 예시를 들은 게 동전 2개만 던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구할 수는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동전을 100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는 생으로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방법으로? 절대 못 구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게 좀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항분포에서 나오는 시행 횟수가 좀 크게 나와. 앞에서처럼 이게 뭐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이 정도로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0번, 200번, 뭐 700번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하여 잘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딱 요렇게 요 2가지라고 기억하면 돼. 3가지? 그치. 3가지 정도. 일단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라는 거. 이것도 되게 활용도가 높아.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자체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이 식만 주어지고 기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좀 더 나아가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까 내가 잠깐 썼던 것처럼 이거를 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400cx에 좀 빡신데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3의 400제곱분의 2x 이런 식으로 x는 0, 1 해서 4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사건과 그 여사건을 좀 분류를 해야 돼. 분리를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기호를 쓸 수 있고 이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이거를 쪼갤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쪼개냐? 몇 번 해보면 사실 바로 보이긴 해. 요건 400cx에 뭐라고 쓰면 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야? 그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 얼마야?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의 지수랑 이 조합 뒤에 숫자가 어때? 항상 같잖아, 그지? 그럼 지금 보면은 분자에 2의 x제곱이 있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뭐란 얘기야? 3분의 2란 얘기지. 분모가 3이니까. 맞지? 이게 x제곱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뭐야? 400 마이너스 x제곱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분모는 이걸 지수를 다 뿌렸을 때 400제곱이 나올 거고 3의 400제곱 그리고 분자는 1의 거듭제곱은 필요 없으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2x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보고 이렇게 쪼갤 수만 있으면 그러면 기호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독립시행,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이다라는 거,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럴 때 이항분포의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포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이건 사실 그냥 잘해. 금방 이제 외워갖고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외워서 잘 써먹는데, 근데 너네들이 이 이항분포에서 제일 좀 못하는 게 이거를 신경을 잘 안 써서 그런 것 같아.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 이항분포다 라는 이 정이 있지. 이거를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때 이제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놔. 독립시행일 때 이항분포다.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이항분포 아니면 뭐 독립시행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아 절대. 그건 너네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저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큰 수의 법칙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비중이 막 크지 않다 보니까 뭔가 공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시험 전날 시험 그냥 한 10분 전에 한 번만 쭉 읽어봐. 한 번만 쭉 읽고 그냥 시험 봐. 그럼 돼. 그 정도면 돼. 일단은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시행에서 이제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하고 n번의 독립 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n분의 x라는 거는 통계적 확률이고 p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다르긴 해. 맞지? 통계적 확률은 내가 직접 그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만든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인 확률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둘이 다르긴 하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 차이가 어떤 h보다 작을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 h라는 거는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 얘기하거든. 이건 너네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수학 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안 갈 거지? 수학 쪽으로? 너 수학 되게 싫어하잖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작은 양수 h, 이런 표현은 대학 가면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학 쪽에서는.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진짜 개 작은 거야.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0. 그냥 0.0000이 한 10억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엄청 작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엄청 작은 양수보다 더 작다는 건 거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럴 확률이, 차이가 거의 없을 확률이 반드시 1이다라는 거지. 확률이 1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 말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이 확률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없어진다.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저번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요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이것도 한번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쫙 써줬어.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냥 다 써줬어, 문제. 그리고 나서 뭐 통계적 확률에 대한 그 상황을 알려줬어. 그리고 수학적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다 써주고, 그리고 통계적 확률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몇 번에 몇 번 정도 하는 사람이 뭐 했을 때 뭐 할 확률 이런 거 있잖아. 뭐 8번에 3번 정도 넘어진 사람이 길 가다가 이제 돌부리에 걸릴 확률 뭐 이런 거. 그 상황 주어지고 수학적 확률 구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요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이 시행을 충분히 했다면, 통계적 확률의 시행을 충분히 했다면 수학적 확률과 같으니까 요 통계적 확률을 그냥 쓰면 그게 답이란 얘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되게 간단한 문제였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진짜 별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뭔 말인지만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치? 뭔 말인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시험 보기 10분 전에 한번 쑥 보고 그러고 들어가면 되지. 됐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잘 이해만 잘 해주면 돼. 그 다음 5번 한번 보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64번의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 보통 이렇게 안 나와.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 이거는 그냥 대놓고 기호를 이용하는 얘기네. 그러면 일단 홀수가 나오는 횟수가 x니까 x는 독립시행을 따르기 때문에 이항분포다라고 할 수 있고, 64번의 시행 횟수가 있고, 곱이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 2개 던져서 곱이 홀수 나올 확률. 아니,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 36분의 홀수 곱하기 홀수 아니야? 뭐야 그러면? 3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약분하면 얼만데? 4분의 1이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지, 요거. 여기서 이제 2ex랑 v2x를 구하래. 그러면은 2ex는 뭐야? 2 곱하기 2x 평균. 그 다음에 얘는 4vx니까 평균 분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평균 얼만데? 16 곱하기 2니까 32. 그 다음 분산이 16이었잖아. 평균이 16이었잖아. 거기다가 이거의 여사건을 곱하면 된다고. 얼만데 그러면? 16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0이 나오나? 12. 그치? 12에다 4 곱하니까 48. 그래서 답은 80 이렇게 나오겠지. 별거 없지.
음